주고 판매 이제 이런 걸 시작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가 요즘 이슈가 뭐냐 하면은 설립 당시에 어르신들 평균 나이가 78세셨어요. 근데 지금 80 거의 90을 바라보는 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시작했다가 지금 16명을 시작했다가 나이가 이제 90이 돼가시니까 지금 남은 게 5명. 근데 이제 이게 영주시 기사를 찾아봤을 때 중간위원들 위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고 고려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려는 생각은 아닌데 사실 어르신들 90이 되면은 저는 좀 놓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남은 거는 어르신들은 뭐 여기서 뭐 일정 부분의 수익도 보시고 이런 경험도 해보셨고 이것도 자산이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행정이라던가 중간지원 조직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라는 사례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간지원 조직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사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기업 운영 사례라고 해서 양주시 세락마을은 그 샛들마을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인데요. 여기도 어르신들 나이가 뭐 영주시보다 조금 어려요. 한 70에서 80 이 정도 지금 되시는 것 같고 작년 수익이 연매출 8천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오란다 팔고 뭐 식혜 팔고 하시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이고 지역 청년단체도 연합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마 그 사후관리 나중에 교육할 때 오실 그 정혜영 센터장님인가? 그분이 그 당시 여기 샛들마을 MP셨어요. 근데 지금 그 MP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지원을 하셔서 이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잘 되면 좋은데 전문가가 조금 더 파일을 가지고 지원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면 지역에서 사실 전문가를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전문가가 빠졌을 때 그런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서 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 사례인데요. 지역자산 활용 사례라고 해서 시작은 그 아마 정부부처에 근무하시던 그 공무원 분이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내려오셔서 오래된 한옥을 매입하셔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이 지역의 어떤 무형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약간 마을 단위 호텔? 고한 18분가랑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마을 단위로 조금 와서 청년들이 와서 뭐 요새 일하면서 뭐 노는 약간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역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청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뭐 마을을 본다든지 그리고 아예 그 여기서 뭐 갤러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카페를 하시던가 이제 이런 분들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이 마을 전반적으로 약간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시어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그 젊은 세대한테도 약간 인기가 많아서 이쪽으로 놀면서 일하러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까지도 같이 결합돼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워크숍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쓴 공모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양식에 딱딱 맞춰서 쓴 계획서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잘 쓴 계획서. 사실 이 계획서가 저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그게 항상 뜻대로 가진 않잖아요. 항상 어그러지고 중간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 아니면 뭐 단체 이분들이 조금 더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신청을 하는 게 조금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상적인 범위를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저는 나중에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조그만 사업을 하기에는 이게 심사에서 붙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중간쯤에서 잘 조율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저도 이제 기획을 해보고 심사위원 섭외하고 이제 컨설팅 해봤을 때 주민분들이 이제 목적과 목표를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도 사실 뭐 회사에서 제안서를 쓸 때나 아니면은 저도 공공기관 그 공모사업을 쓸 때 목적과 목표가 항상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목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치와 신념이 강한 이상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목표는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라던가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셔서 목표에 맞춰서 이제 세부 사업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혹시 텍스트부터, 그러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먼저 쓰시는 것보다는 그 양식에 들어갈 내용들을 먼저 뭐 워크숍 방식이 됐든 아니면 회의가 됐든 그거를 정리하신 다음에, 사실 텍스트 맨 마지막에 옮겨야지 이 텍스트를 쓰면서 사업 내용 자체가 틀어지는 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제가 명확한 건지, 공론화 같은 의제인 건지, 공공성이 담보가 된 건지, 이거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로 옮겨야지 조금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진행할 때 보통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발굴을 하고 공론화를 하고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공모주제 구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업 카테고리랑 예산을 조금 크게 나눠보고, 그 안에서 작은 사업 카테고리랑 예산을 세분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사업 발굴, 뭐 이제 공모주제 구체화, 아이디어 구체화, 그 다음에 뭐 작성은 이렇게 하고 사업 개요. 이게 사실은 그 구성 하나하나마다 3시간씩 걸리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통 이걸 다 하면 최소 3회짜리 9시간 정도 걸리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3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급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고 각자 하는 일도 다 다르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마을을 먼저 그려보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와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이제 기준표에 맞춰서 사업 개요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평가해, 내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다른 조건을 평가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간이 짜여져 있는데 발표까지 하면은 지금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 서로 알고 계신가요? 혼자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서로 어떤 일을 하시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앞에 A4 용지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이에다가 성함, 뭐 성함을 굳이 얘기하기 싫다 하시면 내가 불리고 싶은 별명,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고, 요즘 관심 있는 날, 의제는 뭐고,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최근 한 달 동안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감정이 들었던 일을 상대방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이거 교육하기 한 2주 전인가? 그때 썼던 거여가지고 지금 좀 다른데, 어쨌든 주말에 친구들이랑 소고기를 먹으러 가서 저는 너무 기뻤고, 실제로 소고기를 먹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건, 요즘 또 제가 초보 운전인데 주차하는 거를 보면 조금 화가 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좋아요. 최근 부모님이 이제 반찬을 신경 안 보내주시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찬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바라는 거는 빨리 초보 운전을 탈출해서 인천도 조금 여기저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이제 요게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로 조금 이야기해보시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알아본 다음에 사실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적어보고 5분 정도는 조별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걸로 써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기 편하게. 글씨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발표가 2건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주실 조장을 조에서 한 분씩 선발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PR이지. 다 작성을 하셨을까요? 아직 적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주시고. 꾸미고 계신 거예요? 예. 다 적으시고. 그러면은 다 적으신 조부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네, 그냥 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저는 해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풀어주시면 다음에 먼저 할게요. 인천 신흥동에서 온 김범정이요. 5학년 4반입니다.
좀 기대되는 거는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자리라 조금 생각을 많이 듣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그걸 관심 있는 마을 의제로 생각한다 보면 이 도시재생이 보존하고 새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 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저희 마을만 해도 젊은이들이 없다고 점점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듣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기쁜 거는 개인적인 활동, 또 개인적인 일상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때마다 술술 잘 풀리는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에 조금 제가 노력한 만큼 활동하는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기뻐요. 그리고 최근에 김상옥 교수의 시를 품은 일이야 그거를 보면은 무슨 활동이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분야에서건 인문학이 빠지면 안 되겠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을 조금 더 읽고 싶고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제 가치관이나 철학이 항상 하는 활동에 생각에 담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슬펐다는 얘기, 화나는 그런 거는 매사가 순조롭지는 않아요. 인간들 관계